우선순위가 생존이라든지 생활에서 애호로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이 출발은 시간이에요, 시간. 맨날 이 나이 되면은 맨 골프 얘기밖에 안 해. 사무실 열었을 때 저 일거리 없어요 그랬더니 할리 데이비스를 다 건축주들이 많이 계시고 거기 건축주 많은데 아니 근데 무슨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슈인데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송기령 박사님 또 모셨습니다. 요번에 새로 시대해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많은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좀 고민한 주제는 뭐냐면 핵개인이라는 그런 그 대상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었던 개인이 아니고 핵 개인이라고 따로 또 네. 요즘에 떠오르는 어떤 사실은 그 키워드를 제가 정의했죠. 네. 이유가 저희 핵가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예전에 배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미국의 사회학자 머독 선생님이 만드신 말인데 1950년대 미국에 이제 드디어 3대 가족이 2대 가족으로 간다 이렇게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안 쪼개지니까 핵가족이라고 정의하셨어요. Nuclear Family. 근데 우리는 그거를 1970년대쯤에 한국에서 수용하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신 적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70년대부터 한국이 이제 산업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농촌이나 지역에서 오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모님을 떠나서 자제분들이 오셨고 이분들이 일가를 이루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한국은 핵가족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뭘 배운 거냐면 핵가족이란 새로운 게 온다는 걸 배웠는데 네. 이제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그게 기본값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또 한국은 출생률이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의 구성도 보통 4인 가족, 5인 가족 정도를 봤죠. 그게 바로 국평이에요. 네. 국민평형.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정한 거죠. 예. 그래서 5명쯤 있겠지. 그러면 이제 25.7평 정도의 표준화된 삶을 제시할 테니 거기서 잘 사세요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도 방 3개, 예전에는 화장실 하나,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는 2개 정도가 세팅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표준화된 삶의 어떤 기준을 핵가족으로 본 거였죠.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출생률 급감하고 날이 갈수록 더 오래 사시고 그리고 기술이 나오면서 예전처럼 사람과의 연대만으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로봇, 인공지능 이런 형태 혹은 플랫폼 이런 식으로 더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분산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생각하는 게 꼭 같이 있어야 돼.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주체성을 확보하고 그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된 걸 저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이제 핵개인이라고 Nuclear Individual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지금 관찰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원하는 모드로 갔는데 예전 방식의 삶에 어떤 규칙도 있고 관성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과정을 좀 기술한 거를 책으로 쓴 겁니다.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 가구가 늘어난 거는 꽤 된 시기지만은 그 시기에는 그때까지도 4인 가족의 가치관을 갖고서 1인으로 살았을 뿐인데 이제는 그게 한 제너레이션 가까이 되면서 이제는 가치관도 바뀌고 새로운 게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예전처럼 이렇게 결혼을 생애의 당연한 단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유기적인 형태의 나에 대한 어떤 지원 내지는 협력 혹은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법이 이제 결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그런 방법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선택지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따라갈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더 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열망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벌어질 갈등이라든지 그런 본인의 새로운 태세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막 질문해도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핵 개인이 되게 되면은 사실 건축가로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아이들을 낳으면은 정착하게 되고 초중고 졸업할 때까지 이동이 잘 어려운데 그렇죠. 핵 개인이 되면은 진짜 이건 뭐 엄청나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해외로도 나갈 수도 있고 뭐. 음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구도심에서 사는 건 어렵죠. 이유가 학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뭐 초품화 그런 거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래가지고 심지어 길 건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저희는 아이는 좀 생각을
뭐 유예하거나 혹은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도심에서 살고 싶은데요. 그리고 뭐 대규모 개발보다 그냥 예쁜 리노베이션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려인 동물은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삶을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은 옆에 있나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예전처럼 어디는 이렇게 전문화돼 있어.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요구나 혹은 그만큼의 이런 수요가 적어 네. 하던 것들이 좀 분산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각자가 삶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혹은 거기 따르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가 벌써 그래도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20몇 년 전인데 그때 제일 부러웠던 직업 중에 하나가 개 산책시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핵 개인 같은 비스무리한 라이프 스타일은 맨하탄은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니까 싱글 라이프가 많으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직업은 안 나왔나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일을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나와요. 동물병원에 가면 아우 아이가 힘들겠어요. 그런 선생님들 반드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유가 말을 못하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잘 대해주나 선생님의 언어로부터 이제 유추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한 부분들,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라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공간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겠다. 네. 이유가 구평이라는 게 아이를 키우기에 필요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다 바랐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 있어요. 뭐 처음에 결혼을 해서 둘이 살게 되면 뭐 규모가 좀 작은 아파트에 있다가 아이가 낳으면 이제 구평으로 움직이고 아이가 더 성장하고 내가 취향이 생기면 좀 더 큰 평수로 갔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좀 다시 작은 평수로 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삶의 여정 같은 거에 공간을 맞춘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나는 혼자 있는데 도시에서는 좀 작은 평수에서 필수 생활만 하고 이제 뭐 인공지능부터 원격 근무까지 다양한 옵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에 대한 품을 들이는 시간이 좀 줄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일주일에 한 사나흘 정도는 아예 지역으로 갈까?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는 오히려 한 번인데 집이 두 군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 대신 이제 지역에서는 그 집의 규모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삶은 단출하게,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삶은 나의 욕망에 맞게 더 좀 풍요롭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 욕망이 좀 분산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한 공간에 모든 걸 담아가지고 여기 뭐 음악실부터 모든 게 있어야 되니까 나는 참 큰 비용이 드는구나 이러셨다가 아니 여기서는 그냥 기본 생활을 하고 나의 취향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여유 있는 곳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가진 자원의 역시 분산이라든지 효용도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적어도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아우 저희 가족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은 어려워요 라고 해서 엄두를 못 냈던 분들이 이젠 그렇지가 않고 각자의 욕망을 펼칠 만큼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그 출발이 뭐냐 하면 내가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원 시스템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 혼자 살면 힘들지. 이유가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다시 뭐 집밥이 그리워서 본가로 돌아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밀키트 너무 잘 돼 있죠.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또 지원 시스템들이 연결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지능화라고 하는 AI의 도래에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야말로 힘들게 일하는 것들이 많이 주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노동에서 그만큼 경감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드는 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모색하겠죠. 처음에야 뭐 기존 방식대로 가까운 분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다른 형태의 어떤 직업을 모색하기도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애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봐서 좋은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좋은 것.
이제 그런 걸 찾다 보면 그만큼의 자원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술을 좋아하셔서 조금씩 예술품을 모으다 보니까 집을 짓고 싶어져요. 뭐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 많아. 걸고 싶다고. 보통 아파트가 2m 약간 넘잖아요. 2.2, 2.5밖에 안 되니까 큰 그림 좀 못 걸어요. 큰 그림을 걸 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예술 작품만 걸 수 있는 공간을 좀 요구해요.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에서 그 층간소음 이슈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오디오를 모으지 않고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생존이라든지 생활에서 애호로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이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게 자원이 많이 있는 분들이 호사스럽게 누리던 거였다면 이젠 그렇지가 않고 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는 적게 하더라도 나를 위한 걸로 바뀌겠죠. 애들 학원만 안 보내도 돼. 그게 이제 시간과 자원 두 가지가 다 연결돼 있죠. 그만큼의 사교육비도 써야 되고 이동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젠 그렇지가 않고 나는 정말 이걸 좋아하니까 해보겠다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애호의 어떤 나의 소비가 제일 커요. 그 순간부터 정말 좋아하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뭐 이 장소가 뜰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 정말 가장 음악을 듣기 좋은 곳, 그 다음에 그 풍광이 아름다운 곳,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음영지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어디로 몰리고 거기서의 어떤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던 곳에서 삶에 대한 부분으로 나의 애호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출발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나도 그 궁금한 부분인데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가 우리가 되게 사실 많은 시간 내 에너지를 쓰는 것들이 롱텀 인간관계였잖아요. 한번 결혼하면 뭐 평생,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평생. 근데 그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비는데 그거를 뭐 반려동물이나 아니면은 AI든 뭐 이런 미디어의 소비든 이걸로 쪼개는데 그럼에도 그 공백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약간 숏텀으로 되는 것들이 뭔가 대체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은 없을까요? 제가 그 이번에 핵개인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발견하고 도출하면서 네. 가장 많이 봤던 환경적 변화가 뭐냐를 봤더니 고령화와 지능화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지능화는 협업 시스템이 가상화되고 더 많이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예전보다는 좀 경감된다. 이게 지능화고요. 고령화는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짧게 살면 선택을 빨리 해야 되고 다른 형태의 어떤 나의 선택지를 좀 제한해요. 네. 이유가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유한한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도모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뵙는 분들을 보면 도저히 이분이 몇 세이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얼굴 봐서는 그냥 한 40대 같으신데 60, 70대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으로도 지금 젊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한결같이 그 다음에 뭐 할까를 얘기하세요. 근데 저 예전에 만났던 어른들은 이제는 삶은 정리하는 거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60대, 70대 분들이 이제 뭐 할까요? 뭐 배울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그 주어진 시간에 내가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하. 그래서 더 많이 길게 더 많은 관계를 얻을 텐데 그러다 보면 기존의 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더 많이 사람들 만나겠죠. 그럼 관계가 항구적이기보다 단속적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의 인간관계가 네. 어렸을 때 주어졌던 관계를 잘 유지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동창, 그 다음에 동갑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만으로 교류해서 잘 유지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당황스럽죠.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의 애호와 정확히 맞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 같이 잘 지냈지만 네. 각자의 성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애호가 다른데 네. 같이 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대상을 내가 어떻게 새로 찾고 교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산업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안 그럼 워낙에 맨날 이 나이 되면은 맨 골프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할 거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채로워졌으면 좋겠다. 아직 물론 그거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가 그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정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고 골프 안 치세요. 저 안 치는데 막 되게 의아해. 그 기업에 있는 임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한 다음에 가볍게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려도 7번 아이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막 드려도 다시 그걸로 돌아와요. 그걸로 돌아와. 예. 그래가지고 아우 이분들이 그거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주제에 없어. 익숙하지 않으시구나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좋아하실 수 있지만 네. 타인이 그거를 어느 정도 좋아할 거라고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내 애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애호가 깊게 들어가서 그걸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공명하고 그들 사이에 정말 암호 같은 얘기를 나눌 때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기는 어렵잖아요. 확률상.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널리 봐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죠.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럼 찾으세요. 그런데 찾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찾는 과정이 범주가 너무 좁아요. 네. 혹은 찾았는데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그 연령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좀 이게 나눠져 좀 있죠. 많아요. 그거를 벗지 못하면 이런 애호의 교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확률이 낮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깊게 들어가면 깊은 애호는 사실은 전체 모수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와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같고 나이가 동갑이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열고 평등하게 나이와 무관하게 잘 지내는 분들을 저는 이제 핵개인이라 부른 거죠.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통분모 관심사로 얼핏 떠오르는 거는 남자들 사이에서 뭐 골프, 그다음에 와인, 그림 보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떠오르는 것들은 뭐 요즘에 키워드들이 있나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막 큰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도 좀 패턴이 좀 보이긴 하죠. 아 거기 아주 끈끈합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 열었을 때 저 일거리 없어요 그랬더니 할리 데이비슨을 타. 건축주들이 많이 계시다고. 거기 건축주 많은데 그 얘기를 옛날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와인이죠, 그것도. 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 올라오는 건 당연히 반려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음악이라든지 그 이외의 다양한 작은 취미 활동 같은 것들도 계속 보이기 시작해요. 일단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교류하는 대상과 그분들이 머문 곳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 따른 삶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전처럼 유니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동네는 뭐 교육이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삶으로 더 분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슬럼이 있고 하이라이즈가 있고 그래서 정량적으로만 예, 했던. 딱 나눠진 거죠. 여기는 높은 건물, 부유한 분들,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노후된 곳이고 어려운 분들. 그게 아니라 이 동네는 예술 중에서 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는 곳, 여기는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사는 곳 이런 식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마치 예전에 스머프 마을이나 뽀로로 마을처럼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저 어렸을 때는 노는 거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슈인데, 지금 이런 거 나오거든요. 큰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AI 만드는 분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플랫폼 만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기본소득 막 얘기를 해요. 네. 예전처럼 이렇게 생산의 과정에 인간의 참여가 예전처럼 이렇게 과하게 들지 않고 그렇죠. 인간의 삶의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안 쓰면 그게 큰 수입을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전처럼 이렇게 인구가 막 폭발하지도 않고 네. 시장이라는 것이 막 서로 간의 교류가 커지지도 않는 세상에서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들만 나와요. 그래서 AI가 나오는 걸 봤죠. 그랬더니 지금 리포트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뭐 파이낸스 앤 뱅킹, 미디어 마케팅, 법률처럼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문서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해석력으로 다루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쪽이 자동화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충분히 트레이닝 셋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규칙도 선명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했던 결과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단 말이에요. 이미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들어가면 더 큰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쪽에 기술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꾸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자동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는 자동화의 혜택이 크니까. 그럼 돈을 잘 못 벌면 그러면 자동화가 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분은 걱정하셔야 되고요. 아하.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설계상수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 좋은 게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들어옵니다. ROI가 낮아요.
근데 이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예전에 우리 작은 동네 모델이에요. 뭐 통닭집이 있고 옆에 세탁소가 있고 철물점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근근히 빌리지. 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해가지고 큰 자본이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큰 상권의 업앤다운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애호인처럼 동호인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의미를 가지는 게 최근에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 가보면 상권이 너무 새 거거든요. 노포가 없어요. 물론 새로 나온 프랜차이즈도 괜찮겠죠. 하지만 때로는 손맛도 좀 필요하고 그 동네의 풍광과 맞는 물산도 좀 요구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 삶의 깊이라든지 애호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래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 두 모두 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밀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효용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살게 되고 하면서 세컨하우스 개념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아요. 욕망이죠. 지금 그 지역의 구옥들을 리뉴얼하는 프로젝트들이 엄청 나오고 있죠. 그걸 이제 작은 펜션처럼 만들기도 하고 공유 플랫폼에서 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한결같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 동네의 풍광을 담으며 그 다음에 독특함에 대한 부분들로 딱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호텔도 부티크나 그렇죠. 특별한 호텔이 막 지금 더 많이 선망되고 있고 그러니까 세컨하우스를 만들지라도 예전처럼 아우 난 더우니까 어느 동네에 가고 싶어요. 대충 아파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의 고유함인데 고유함의 가장 중요한 건 취향일 수도 있지만 역사일 수도 있거든요. 역사가 담겨 있으면 고유함이 커지니 그래서 구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는 것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리뉴얼 해가지고 예전의 정취나 지금의 삶을 같이 만드느냐 이것도 많이 올라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의 역할은 점점 커질 거라고 봐요. 그 안에서 역사를 어쨌든 새로운 것과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사용자하고 섞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건축가니까. 그때 제일 많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때 건축 프로젝트를 맡으셨을 때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일단은 대지 상황이 어떠냐. 그 두 번째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땅이어도 이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다른 게 나오는 거고 프로그램이 똑같아도 땅이 달라지면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안에서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대지와 사용자를 듣고서 건축가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건설사가 땅을 일단 사면은 그 다음에 표준화를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는 쪽으로 일을 했으니까 사용자 프로그램도 딱 그 국평이라고 하는 뭐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 방 3개짜리고 딱 정해져 있고 뭐 시장조사에서 평균 때려가지고 나오는 걸로 하니까 여지껏 그게 수용이 안 됐던 거죠.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건축이 발전이 못한 이유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도시는 그렇고 지역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생, 문화, 소비 이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집을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반의 시설 더하기 컨텐츠까지 같이 결합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수가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호를 기반으로 한 그런 동료의 사람들이라면 그다음에 그만큼의 다양성까지 확보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멋진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멋진 건물을 놓고 아니면은 거기에 따르는 명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모수는 확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일부의 삶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보내는 전체 포션이 가변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된 게 처음 있는 일인데 노동이 거의 끝나가는 예전에 뭐 수렵사회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만큼의 혜택을 어떻게 예전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정의해 볼 것인가에 대한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길게 사니까 이제는 좀 호흡을 좀 길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고민해 보지 뭐. 그러면 우리 공간도 3년, 5년 계속 가보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고 교류할 분들도 동시에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번 놀러 오시고 가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안정적으로
오게닉하게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꿈을 좀 꿔봅니다. 이거를 더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고령화가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삶의 여유를 물리적으로 즐기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시간이 좀 요구돼서요. 맞아요. 근데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테이스트가 생기기 전에 이거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는 그게 그건 진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한국이 지금 빠르게 그만큼의 여유를 본인의 애호로 바뀌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모두 축복 같은 이런 시간의 여유를 나름의 본인에 대한 어떤 취향으로 개발하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지루해서 이걸 견딜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계속 그런 인풋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건축 채널, 그 다음에 건축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이 보시는 게 이미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거 느낍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서 좀 안목도 좀 생기고 돈을 쓰기 시작하는구나. 그럼요.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좋은 공간에 가서 하다못해 뭐 차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겠다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시가 막 줄을 서서 볼 정도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불과 10년도 안 걸린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최소 모수가 이제는 폭증해서 충분한 형태의 시장을 형성할 만큼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지난주에 프리즈 있었잖아요. 네. 난 프리즈가 열리면은 그 앞에 며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서울이 완전히 다른 도시인 것 같은.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티를 좋아했나? 삼청 나이트 막 열린다고 하죠. 예. 난리가 아니에요.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프로그램, 컨텐츠가 이렇게 막 갈증이 있다가 이런 게 딱 떨어지면 이제 즐길 준비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다시 우리 힙지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무대가 있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쌓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순환될 만큼의 규모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교류되면 더 멋진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홍콩이 했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 K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K에 대한 지금의 기대 수준과 현행화의 정도와 같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공감의 크기가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바라봐야겠죠.